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말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외칠 때마다 성령님 이 땅에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진동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오늘 청년들의 연합 컨퍼런스 코리아 제너레이션에 와주신 모든 귀한 블랙시위 청년들과 애국 청년단, 개미 청년단, 그리고 CHTV 기독 일부 방송까지 여러 유튜브 방송 매체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4.15 부정선거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태법을 합법화하려는 이 제21대 국회를 향한 저희 청년들의 외침입니다. 오늘 순서는 부정선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에게 발언을 해주실 분은 바로 유혜림 애국청년단의 대표 되겠습니다. 저희 코리아 제너레이션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여러 청년 단체들이 함께 한 이름으로 연합하는 모임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청년, 애국 청년들께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꼭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임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4.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희 청년들의 기자회견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상 저희가 한승훈 형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15 부정선거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민주당은 매우 많은 부정행위를 일으키고 공산화하기 위한 독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두고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 치하의 공산 치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각성하여 애국심을 키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너무 많이 탄압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부동산 값을 올려가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부정선거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에 독식하였는데 이것이 진정한 나라입니까? 도대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친중쪽으로만 가고 반미로 가는 것 또한 우리 동맹국인 미국을 저버리는 일이며 공산화를 위한 길일터인데 어찌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독식한 것 또한 부정선거의 일종이며 자유 대한민국에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 통과와 공수처 설치 또한 우리들을 막아야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꼭 민주당의 음모를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정권은 반성은커녕 이전의 독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빼앗으며 집을 구해야 할 청년들에게 집값을 올려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의 독식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할 때는 공정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투표 기계를 가져와서 부정선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래서야 국민의 투표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와 국가보장위원회에서도 보도된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 조작과 부정선거는 언젠가 망하는 법입니다. 국민들과 청년분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애국청년단의 대표 유혜림 간사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청년단 대표 유혜림입니다. 저는 오늘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정부라면 NGO가 들어와서 조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사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OECD 국가의 선거 제도가 잘못되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회피하고 무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국경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나라 망신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걸 나라 망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플 땐 아프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해 주어야 아픈 것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꺼릴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조사하세요 라고 해야지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걸리는 게 있어서 하는 소리 아닐까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자료 못 줍니다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클란튼 루센 미국 안보정책센터의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찾아내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태도로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젖어들었을 때 정부가 첫 번째 무시하거나 두 번째 탄압한다면 그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민경욱 의원이 을지로에서 3,4천 명이 모여서 부정선거 외쳐도 언론이나 야당이나 부정선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한다거나 반응을 보인다거나 언론을 통해서 이걸 다루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여당에도 조용히 해라, 언론에도 조용히 해라, 아예 수면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15 부정선거 블랙버스, 진실버스, 승리버스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계속되는 탄압 속에서도 민경욱 의원이 포기치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곧 드러날 거란 두려움에 억압에 들어갔습니다. 구속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 과연 왜 그러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경우 이미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었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었던 4.15 부정선거는 20년 동안 연구해온 400개 사례 가운데 상위 10% 매우 이상한 선거이다. 400개 사례 중 상위 10% 40개에 해당되는 터무니없는 부정선거가 2020년 대한민국의 4.15 총선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의 결과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 의식이 투철한 국민들 전체가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사퇴 준비가 되었고 총리는 사퇴를 했고 대통령궁이 불타고 투표가 잘못되었으니까 무효다 다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아십니까? 키르기즈스탄의 개표기가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A웹을 통해서 제공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와이 통계학 교수가 로이킴이 제시했던 게리맨더링 함수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한국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서도 통계 자료를 통해 부정선거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72만 통의 등기부 자료, 관내 사전투표를 한 것에 대한 기록을 달라 요청한 것에 대해 다른 것은 안 준다고 했는데 272만 통은 주었습니다. 272만 통을 가지고 뭘 하겠어 하고 준 것을 민경욱 의원이 한 장 한 장 다 빼내서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는 부정선거입니다.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개표함에 숨어있는 표들, 선관위 중앙 서버에 있는 또는 자료실에 있는 0부터 9까지 조합되어 있는 수백억, 수천억의 숫자의 조합들, 우편투표 110만 장까지, 최근에는 주민등록번호 2조에 대한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말고 앞에 생일하고 뒤에
남자는 1, 여자는 2, 외국인은 3 이 체계를 허물면서 중국 사람들도 주민등록번호를 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번호까지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령번호가 떠도는 이런 부분들까지 드러났습니다. 110만 장의 잘못된 우편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증거에 대해서 드러내달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단 4장의 대선의 우표투표가 훼손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면서 무효하고 재선거하였는데 한국은 110만 장이 잘못되었는데도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이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증거가 얼마나 걸리면 추석 때 서버를 옮기고 등기부에 나왔다는 잘못된 것을 다 고치고 있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막아서야 하는데 지금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외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의식하고 홍콩과 같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분노합시다. 조직합시다. 소리칩시다. 이번 선거를 기준으로 반드시 없애야 하는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선거 제도. 두 번째, 전자개표기. 세 번째, QR코드. QR코드가 투표지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막대 모양의 바코드로 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우리가 모르는 표시를 넣는다는 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게 비밀투표, 부정투표, 비밀투표, 보통투표, 평등투표 원칙에 의한 하나의 전제입니다. QR코드는 31자의 숫자가 있을 뿐이라고 했지만 세보니까 52자, 74자 숫자가 나왔고 숫자 말고도 비밀스러운 암호를 사람들이 모르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논문이 QR코드와 암호라는 주제로 구글링에 쫙 뜹니다. 그 저자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QR을 읽을 수 있는 중국보다도 더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국 정부 기관인데 지금 미국에서 11월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장비와 기술, 노하우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정선거에 마음만 먹고 개입한다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키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중요한 증거자료들을 다 보냈고 이로 인한 미국의 대선 또한 부정선거로 치러지지 않게끔 준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또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한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어나 부정선거에 대해 계속 외치고 알려야 하며 미국의 경우도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혀져가는 이 흐름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이 증거들을 선포하고 얘기하면서 증거들을 가지고서 이 대한민국의 재선 다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르고 다시 우리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다음번에 그 기회가 맞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를 통하여서 다음번에 투표에는 이런 일들을 막아설 수 있는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영화에서 나오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는 그렇게도 잘 믿으시고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디지털 범죄,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증거는 무시하는지 저희 청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정선거에 대한 마지막 발언은 공병호 TV에 자주 출연하시고 또 몇 개월 동안 모든 청년들의 선두에 앞에 서서 가장 열심히 발언을 하시고 그동안 1인 블랙시위를 해오신 정도현 블랙시위 청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블랙시위를 최일선에서 하진 않고 그냥 수많은 개인 중에 한 명으로 하고 있는 청년 정도현이고요. 저는 이 블랙시위 하는 현장에 저희가 거의 한 반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거의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저희가 국회와 사기 가짜 선거로 등극한 국회와 그리고 중국
중국과 그리고 북한 그 지난 공산당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권은 일단은 이런 모든 규탄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소피의 경읽기보다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과 짐승과도 같은 정권과 그리고 가짜 사기로 등극한 사기 도박단 세력 같은 국회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모든 악독한 그런 정부 정책들을 입법화시키려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믿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중공, 그리고 그 중공의 모든 세력들, 군대와 기업들, 그리고 자금들을 믿고서 이렇게 간덩이가 부은 그런 짓들을 계속 반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언론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코로나 사태도 가짜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항해서는 벨라루스의 시민들이나 키르기스탄의 그런 국민들처럼 길거리에 뛰쳐나올 뿐만 아니라 그런 사기가 자행된 그런 심장부로 국회로 선관위로 쳐들어가서 다 들이엎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그러한 중국이 망해간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그러한 증거를 눈뜨고 지켜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모든 하늘의 천재지변에 자연재앙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한국의 코로나 피해가 심각하게 보도가 된 것 같지만 한국의 피해는 알고 보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400여 명이 넘는 희생자분들한테는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서 국경 문을 열고 일부러 우한발 그런 입국자들을 받아들인 이런 정권의 대먹지 못한 악행들을 생각하자면 우리나라의 피해는 그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지금 통계 발표와는 다르게 수십만이 사망했다는 그러한 추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분들이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중국에는 피해가 이렇게 너무나 심각하게 크고 한국의 피해는 적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5G 통신에 격렬하게 반응해서 사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5G 통신망이 본격 가동되기 전이었으므로 그렇게 심각한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도 중국과의 우호 관계 구축으로 인해서 5G 통신망이 본격 가동되는 시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코로나 핑계는 더 이상 사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스크는 이렇게 내리고 다니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면은 저희가 많은 날숨으로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기 때문에 뇌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우매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스크 강제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백신 주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강제 접종하려는 법을 추진하였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이 음모와 악행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입법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였고 이것을 한동안 유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국민을 살리는 백신이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백신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은과 카드뮴 그리고 여러 나쁜 포르말린이라는 성분 그리고
짐승과 식물의 유전자 조합에 DNA 성분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강제 접종시킨 다음에 5G 통신망에 연결시키게 되면은 주파수를 높임으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백신인 것입니다. 이런 백신 기술은 미국 국방성의 다르파 연구소라는 고등 국방 연구소가 빌 게이츠의 후원을 받아서 이미 많은 것을 연구에 옮겼는데, 초음파 진단을 받기 위해서 바를 수 있는 그러한 물약 같은 성분인데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드로겔이란 단어만 검색하여도 이 백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선거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가짜로 등록한 국회의원들은 사기 도박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은 저희가 속된 말로 한방 블루스를 춘다라고 하는데, 지금 빨리 투항하기에도 마지막 1분의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조사단이 한국을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는 중국발 공산당 개입 부정선거를 진압하기 위한 마지막 1분의 그러한 마지막 반성의 그런 자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그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시간이 사실은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부정선거임을 인정하고 의원 사퇴를 하였다면 그들의 정치 생명은 늘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투항하는 의원이 나온다면 그는 생명은 보존하겠지만 자신의 정치 생명은 연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가짜 사기 부정선거가 나라를 망치는 여적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적죄는 우리나라 헌법, 그 중에서도 형법 93조에 사형으로 다스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사형이다라는 말을 애국 시민들이 많이 외치실 때마다, 요즘은 국민분들의 집회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 사형 깃발이 수도 없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외칠 때 그것이 적들에게는, 이 정권 수괴들에게는 저주의 기도문과 같이 되어서 그들이 더 많은 정권 실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패와 악행들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애국 시위를,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열심히 하는 만큼 저들은 스스로 발걸음이 꼬꾸라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많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 시민분들이 더 많은 그런 열정을 다하여서 끝까지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정권의 뒷배를 보고 한국을, 원래 같으면 북한을 꼬여서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죽었다고 하는 의견, 혹은 김정은이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의견,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김정은은 각자 대역에 불과한 것이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하로 오른팔에 그렇게 전락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이 한국의 소요 사태나 유혈 사태를 일으켜서 한국의 모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화를 시키는 계획은 북한의 군대가 트럼프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원천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앉아있는 수많은 가짜 사기 의원들, 그리고 공산주의에 심취한 정권 수괴 세력들, 당신들 중에 가짜 거짓 고백이라도 지금이라도 투항하는 자는 목숨만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네들이 끝까지 이 땅에서 모든 욕심을 다하려고 하는 것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당신네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천안문 사태에 중국 인민들을 압제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압제하려는 계획은 이미 애초에 물거품이 됐음을 공표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자수하여 광명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까지 저지르면서 현재 제21대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이 여기 팻말들 보이시죠, 여러분?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벌써 군대 안에서 동성애자들 간의 학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게이 파티라고 하죠. 또 여기 초등학교 내 동성애 교육이 지금 합법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저희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할 때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절대로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Homosexuality is not innate. GWS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유전자 염색체를 전체 조사했을 때에 Countless studies have looked into the genetic basis of homosexuality, 하지만 절대로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and none were successful in finding a single gay gene. 동성애는요 100% 학습되는 것이며 후천적인 것입니다. Homosexuality is not innate, but rather learned. 어린 시절 동성애 성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 포르노를 봤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학습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Through homosexual experiences or encounters of homosexual pornography, the brain learns and creates synaptic processes leading to homosexuality.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의 진보 교육자들은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라 그저 성적 취향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교육해왔습니다. For the past 15 years, the liberal educators have been teaching young adolescents that homosexuality is simply a unique sexual preference. 하지만 비판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그리 큰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But young students who naturally lack critical thinking grow up believing these words. 그리고 그중 일부는 동성애에 쉽게 빠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And experts claim that some even become homosexuals themselves. 이런 동성애 옹호 문화로 인해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 25도 아닌 250도 아닌 2500%나 늘어났습니다. As a result of our culture supporting homosexuality, AIDS in Korean adolescents have increased 2,500% over the past 15 years. 이런 동성 간의 학문 선교로 인해 발생하는 에이즈의 모든 치료비는 100%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됩니다. The medical costs of AIDS treatments are covered 100% by the Korean taxpayers. 에이즈 환자가 한 달에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인데요. The pills that AIDS patients take cost over $6,000 a month. 국가가 90%를 담당하고 그리고 환자가 그 10%를 감당하지만 And the government covers 90% of it. And even 하지만 그 10% 60만 원짜리 영수증을 보건소에다가 보여주면 즉각적으로 바로 현금으로 환불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And even the 10% that the patient has to cover, if they bring the receipt to the public health center, they can receive a full refund in cash. 근데 여러분 약값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비부터 제주도에 있는 환자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진찰받고 싶다 해서 매달 드는 왕복비 그리고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반찬과 여러 구제용품들이 다 100%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And that's not it. The cost of all other forms of treatments, including payments to the AIDS patient caregivers, which cost twice as much as an ordinary caregiver, foods, supplies, and roundway plane tickets if necessary, are 100% fully covered by the Korean taxpayers.
이런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이 부담한 사회적 비용이 2013년에 드디어 4조를 초과했고요. By 2013, the Korean society spent over $4 trillion on AIDS treatment.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포함하면 2018년도에는 8조를 초과했습니다. And by 2018,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inflation, spent $8 trillion. 이 추세로 그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국가에게 성소수자라는 이름과 또 동성애 인권이라는 타이틀로 국가가 우리의 노후를 당연히 마땅히 보장해줘야 한다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Those who argue for gay rights are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continue to financially support them. 동성애 문제는요, 여러분, 정책의 문제입니다. The problem of homosexuality is a problem within our policy.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였던 우간다에는요, In Uganda, 60% of its citizens were HIV/AIDS patients. 무세벤이라는 대통령이 되면서 그 60%가 4%가 된 이유는 그가 동성애 처벌법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But when President Museveni criminalized same-sex sexual relations, the number of HIV/AIDS patients were reduced drastically. 올바른 법은요, 한 국가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A proper law saves not only the country, but also every individual. 이상입니다. Thank you. 네, 두 번째 발언은 유형민 청년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블랙 청년 연대의 청년입니다. 지금 오늘은 부정선거의 이슈가 아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제는 차별금지법, 지금은 이름이 조금 명시되어 평등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물론 현대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차별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차별을 두고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식 변화와 사회 풍토 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라에서 규제하자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타도하는 것이 단순한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적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상 법으로 지정되어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실로 엄청난 사회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만드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차별금지 법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을 상세히 바라보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등 수많은 법률에서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 법안에서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다른 점을 찾아보니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을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그 안에는 젠더라는 이론도 들어갈 수 있는데 동성 간 성행위, 트랜스젠더리즘,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동성 간에 결혼할 권리,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 세 명이 부부가 될 권리 등 성적 지향이 인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성 간 성행위가 불러오는 문제점을 잠시 살펴보면 후천성 면역력 결핍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는 게이와 양성애자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원인이라고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남성 간의 성행위로 발생할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같아야 하겠지만 남성이 92.8%, 여성이 7.2%로 절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여성 같은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에이즈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신이 원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에이즈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92.8%라는 다수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양성애자, 즉 게이라고 칭하는 동성애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 10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값만 6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환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60만 원조차도 병원에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된다면 그 60만 원도 전액 현찰로 환불을 받게 됩니다. 즉 저희 나라에서 에이즈 환자의 간병비, 치료비는 100%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여쭤볼 것입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냐? 타고나는 그 인원들에 대해서 성소수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사이언스지에 없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선 법의 해석 자체가 애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여탕의 출입을 주장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이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들의 경우 예배 시간에 종교 교리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한다거나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 또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동성애와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게 된다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받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종교, 정치적 신념, 주장 등에 대한 비판도 태도마저도 완전한 금기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잘못된 건전한 비판에도 차별로 간주하며 온전한 성윤리와 양심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대한국민 여러분,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치기 전 이제 마지막 짧은 메시지는 여러분 낙태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낙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인간의 존엄성이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과연 모태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문화적인 차이가 바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한국인들은 한 살 먹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낙태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정자와 남자가 만난 후 3주 안에 아기의 뇌, 척추, 심장 및 여러 기관들이 형성하기 시작하고 4주 안에는 초기 얼굴 형태들이 드러나고 7주 아기의 발가락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9주 외부 생식기가 형성되고 10주 아기들의 귀엽디 귀여운 손가락의 손톱들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생명체, 한 인격체를 보호하는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제21대 국회는 살인을 합법화시키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을 발의해놓고 입법시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낙태를 단순하게 미디어 매체에서 포장해서 그렇지 낙태 수술의 실체는 날카로운 튜브를 산모의 자궁 속에 넣어 살아있는 태아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후
갈려진 신체 조각들을 튜브로 빨아들이는 수술입니다. 또 팽창 낙태 수술은 쇠 집게를 사용하여 아기의 뇌와 척추를 신체 조각들로 파괴해서 긁어내는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 출산 낙태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아기의 다리를 집게로 끌어당겨 머리만 제외한 아기를 분만한 다음에 가위로 아기의 두개골을 잘라 흡입 튜브를 두개골에 삽입하여 뇌를 석션으로 빨아들여 죽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낙태 수술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인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낙태 수술 건수는 연간 15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인구 비례로 보면 미국의 6배로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부정선거까지 저질러 정권을 차지한 제21대 국회가 하는 첫 움직임들이 다음 세대를 모태에서부터 잘라내고 죽이는 낙태 합법화, 그리고 현재 2,500%나 초과된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과 또 초등학교 내 동성애 교육을 합법화시키고 군대 내에 동성애 학문 선교를 합법화시키는 이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별이 아닌 차이를 금하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탄압시키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공산주의 대한민국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현 정권의 무자비한 입법하고자 하는 조항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코리아 제너레이션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고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자격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낙태 합법화 반드시 올해 막아야 하는 줄 저희는 확신하고 또 믿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이 코리아 제너레이션 코젠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청년들과 청년 단체들, 또 많은 방송국, CHTV 기독일보 방송과 또 청년단체 방송들, 개미청년단, 애국청년단 방송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이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정말 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대항할 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며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동성애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또 낙태를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을 말살해버리려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체가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죽여가는 이 모든 법들을 우리가 어찌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청년들이 깨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곳에 와서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외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민들의 모든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